다이어트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이제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인풋의 제어죠. 들어오는 것들을 분명히 제어를 해야 됩니다. 이건 칼로리 제한이겠죠. 열량 제한입니다. 왜냐하면 열량이 많으면 이게 물론 내가 더 많이 태워서 이걸 없앨 수도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다이어트가 되겠죠. 많이 먹고 많이 움직여서 한다. 이건 근데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들, 시간이 많고 운동에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들한테나 어울리는 말일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 인풋을 제한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아웃풋을 늘려야 되겠죠. 활동이든 운동이든 내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을 늘려야 될 겁니다. 인풋과 아웃풋, 이거 두 가지를 조절하는 것 외에 다이어트에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이어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체지방이 줄어들잖아요. 뭔가를 많이 하게 되고, 운동도 마찬가지로 운동을 해서 우리 몸이 막 대사가 활성화가 되면 좋은 효과도 있지만 좋지 않은 효과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지방세포가 줄어들 때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산화적 물질들이 몸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영양보충제, 비타민제라든가 이런 걸 먹어서 조절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신선한 채소라든가 약간의 과일들, 그 다음에 충분한 수분 섭취,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과 수면, 이런 걸 통해서 몸이 스스로 그 상태에 적응하도록 돕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일입니다. 인류는 배고픔 속에서 진화했습니다. 인류가 긴 진화의 역사, 인류가 직립을 하고 진화한 이래로 인류는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배고픔을 걱정해야 됐고, 내일 뭘 먹을지를 걱정해야 됐고, 늘 먹을 것을 찾아서 움직이고 많은 시간들을 먹을 것을 구하는 데 썼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기근의 상태, 배고픔의 상태에서 진화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현대인은 너무 많이 쉽게 먹죠. 그것이 현대인의 비만의 가장 큰 문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제되고 가공된 음식들을 먹는 것이 현대인 비만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연에 가까운 음식들, 건강한 음식들을 열량 제한을 통해서 섭취를 하고 적당히 몸을 움직인다면 굳이 영양보충제, 보조식품, 다이어트약 이런 거 먹을 이유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뭔가 나 스스로를 믿지 못하겠다, 나 자신을 불신한다 라고 했을 때 조금 도움을 받으시면은 효과적이겠죠. 하지만 기준을 어디에 놓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특정한 약물을 먹고 특정한 보조식품을 복용을 해서 살을 빼는 게 메인이 될지, 아니면 내가 인풋과 아웃풋을 조절을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되 이게 좀 더 편하고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선택적으로 먹을게 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다이어트를 대하는 나 자신의 관점, 접근, 생각, 마인드가 다르고요. 두 번째로는 특정한 목표에 도달을 했을 때 그것을 얼마나 내가 잘 유지할 수 있느냐, 그 능력 차의 갭이 천지 차이입니다. 뭔가를 복용하고 뭔가의 도움을 받아서 나는 그냥 조금 움직이고 나는 편함께 살을 뺐다면 이건 100%, 한 6개월, 1년 지나면 100% 실패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냐면 내가 갑자기 무슨 이유 때문에 살이 찐 경우입니다. 평소에 잘 관리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잠깐 몇 개월 방심한 사이에 확 늘었어. 이런 분들은 대증요법처럼 그런 걸 먹어서 살을 빼면 내가 평소에 리듬을 회복하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찌기와 살 빼기를 반복하고 늘 살이 쪄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방식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할 때 뭔가에 보조하고 뭔가를 더 섭취하고 무슨 약물을 먹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해야겠다 라고 마음 먹었을 때 내 마음가짐이 어떤지, 무엇을 기준으로 나를 조절하는 걸 메인으로 삼고 그거에 도움을 받는 건지, 아니면 나는 그냥 내버려 두고 그것에 도움을 받아서 살을 빼는 건지, 이걸 먼저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그거에서 실패하면 다이어트는 100% 실패합니다.
유럽인가 영국에서는 고요지수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밤에 얼마나 고요하고 어두운가. 즉, 고요지수가 높은 곳이 사람의 건강에 좋은 생활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현대인의 삶은, 특히 도시인의 삶은 어떤가요? 인공 조명이 넘치죠. 우리가 불야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밤이 없는 그런 도시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뇌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낮인지 밤인지. 낮밤도 모르고, 겨울인지 여름인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냉난방을 계속 하니까요. 도저히 이렇게 자연의 감각을 잃은 상태로 살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많은 병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고요. 이것은, 낮근무와 밤근무를 바꿔서 하시는 분들의 건강 상태를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시골 깊은 곳, 조명이 없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오지에 갔다, 아니면 캠핑을 갔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산속 깊은 곳으로.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하나요? 인공적인 조명, 랜턴 같은 거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깊어지고 어둠이 내리면 우리는 슬슬 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 깨죠? 소변이 마려워서 밤중에 깰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내 눈이 부실 때, 내 눈에 햇볕이 다가왔을 때, 아침이구나 하고 깨게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리듬은 이 도시의 어떤 문명, 인공 조명 때문에 가려져 있는 것이지 우리 본능 자체가 사라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노출됐을 때, 고요지수가 높은 환경에 노출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잃어버린 감각들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전에 사람들은 어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생활의 리듬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한약의 고전 환계내경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떤 생활 습관,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계절에 따라서, 즉 해가 언제 지고 언제 뜨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서 수면 패턴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고 짧게 가져가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조절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직장 생활이 해 리듬에 맞춰서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수면 시간, 가능한 12시를 넘기지 마라. 최소한 7시간은 주무시려고 노력을 해라.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수면 시간이 가장 짧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뭔가를 많이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 회복 시간은 짧죠. 수면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 갭이 결국은 건강 수명하고도 이어지고 다양한 현대인의 대사증후하고도 이어지고 암이나 치매 같은 중환병하고도 이어집니다. 건강하고 싶다면 가능하면 내가 정말 여유가 있다. 나 시간 많아 한다면 지금 현대인들이라도 해의 리듬에 맞춰서 그 수면 패턴을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 7시간 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11시부터 6시가 됐건 10시부터 새벽 5시가 됐건 12시부터 7시가 됐건 그 시간대에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미인은 장꾸러기라고 하잖아요.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서 뭔가를 한다고 해서 살이 빠지진 않습니다. 푹 잘 자야, 마음 편하게 잘 자야 우리 몸이 좋은 활력도 회복하고, 좋은 활력을 회복할 때 체중 조절도 훨씬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